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전략 중 청중별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은 청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중별 특성을 분석해 각각 특성에 맞는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별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중별 전략은 전략 수립 절차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A 회사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을 담당하는 혁신 추진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혁신 추진팀은 각 사업부에 있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들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혁신 추진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고, 외부의 디자인 띵킹 전문가를 초청해 혁신 추진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디자인 띵킹 분야에 경험도 많고 명망도 있고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혁신 팀원들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그 전문가는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서 호의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 띵킹 기법 도입에 비호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의 도중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질문이 쏟아졌고 강의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강의를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중 중에 비호의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명강사라도 청중의 특성에 따른 전략이 부족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청중별 특성에 따른 전략 수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중별 전략은 크게 일반, 심사, 보고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중별 전략 수립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터는 청중들의 발표 주제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PT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해박한 수준인 경우는 전문 용어를 활용하고 청중들의 경험과 연결된 내용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제에 대해 문의한 수준인 경우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발표 내용의 양은 최소화하고 전문 용어 대신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청중의 태도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청중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도 있고 비호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호의적인 청중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호의적인 청중은 내용에 대해서 대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도중에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도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청중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은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전략은 청중의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PT 자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경우는 프레젠터가 내용을 주도해야 합니다. 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개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중수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청중이 소수인 경우는 모이는 청중들의 관심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터는 PT를 준비할 때 발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근거로 제시하는 데이터 사례도
좀 더 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중이 다수인 경우는 청중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포커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PT를 준비할 때 발표 내용을 넓혀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젊은 층인 경우는 슬라이드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는 경쾌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대화체로 친근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년층인 경우는 슬라이드가 잘 보이도록 큰 글씨나 차트 등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존칭어를 사용하고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좀 느리게 하고 신뢰성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남성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 등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인 경우는 감성적으로 전개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에피소드, 스토리 등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청중의 사회적 성향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진보적인 청중의 경우는 과거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화제로 실마리를 풀어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빅픽처를 제시하며 성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게 좋습니다. 보수적인 청중의 경우는 새로운 사고나 기법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 체험을 중요시하고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제안, 면접, 경진대회 등 심사가 있는 청중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저는 사내에서 베스트 프레젠터 자격 심사위원으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를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평가 기준과 배점 기준을 미리 배포합니다. 그런데 지원자들 중에는 그런 배점표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이 돋보이도록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베스트 프레젠터 자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심사가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해당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심사 기준 항목이 잘 드러나도록 PT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높은 항목이 더 강조되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고 프레젠테이션의 대응 전략입니다. 주로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회의석상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보고나 회의에 참석하는 청중들은 PT에 대한 주제나 상황 등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동료, 고객의 의도, 수준, 지시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PT 준비 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상사인 경우는 지시사항을, 그리고 동료나 고객은 지식 수준과 관심사, 니즈 등을 파악 후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중별 특성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청중 분석을 얼마나 잘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만드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중에 대한 지식 수준, 태도, 관심도, 청중수, 연령, 성별, 사회적 성향 등의 특성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